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도 벌써 30년이 됩니다. 1992년 여름 노태우 정부가 중국과 수교 맺죠. 그 한 해 전인 1991년 여름 제가 처음으로 중국을 찾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각한데 아마 그때 정식으로 국교를 맺기 이전에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일을 추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인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쪽에서 한국을 찾아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 작업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인, 소설가 이런 문인들이 중국 땅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중국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갔다가 상해로 가고 그 다음 백두산을 찾아가고 북경을 오고 또 일부 팀들은 서역 지역 도난까지 갔다 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저도 거기 도난까지 가는 그 팀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북경에 도착했을 적에 북경에서 한 3일 있었습니다. 호텔 방 배치를 하는데 제가 그때 친한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정해주는 대로 룸 파트너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방 배정이 끝나고 이래 보니까 한 수필가라는 분이 저와 같은 방을 쓰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주 생소한 이름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다 하고 같이 방을 쓰게 됐는데 이튿날부터 세미나도 있고 관광도 있고 이런 일정이 이루어졌는데 희한하게도 제 룸메이트인 그 수필가가 도통 그런 행사에는 참석을 안 해요. 낮에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는 밤늦게야 혼자 나타나고 해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싶었는데 두 번째 날인가 자기도 미안했던지 처음으로 자기 신분을 밝히더군요. 저한테. 자기는 문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니까 이런 얘기를 밝혀도 괜찮겠죠. 자기는 중앙정보부 요원이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문인들 단체 여행에 그런 이제 분들이 섞여 있어 가지고 그쪽에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침부터 나가 가지고 중국 측 정보요원들하고 교류를 한다고 그러대요. 아마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이듬해 국교 즉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날 내일이면 돈황으로 떠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날 밤에 이 친구가 술병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최 선생 자기가 좀 미안하다 그러면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자기도 조금 취해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아주 드문 기회였기 때문에 제가 언제 정보요원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둘이서 땅콩 하나 놓고 배갈 몇 잔을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술 이름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요 술입니다. 북경 방장주. 지금 물론 이렇게 술병도 이쁘고 세련돼 보입니다만은 그 시절만 하더라도 중국 빼갈 병들이 디자인도 아주 조악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침으로 치면 작은 정종병 같은 그런 병에 술이 들어 있었는데 술 이름은 분명 북경 방장주였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술이 바로 북경 방장주입니다. 그래서 문득 그 30년 전 북경에서 만났던 한 친구 생각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봅니다. 북경 방장주, 요 방자는요 네모지다라는 뜻이죠. 장자는
무슨 전장, 논밭에 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을 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이렇게 탁탁 구획이 되어 있는 농토 뭐 이런 것을 방장이라고 합니다. 요 술회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북경 시내에서도 남쪽으로 훨씬 밑에 있어요. 북경시 대흥구라는 건데 따싱인데 거기가 거의 교외 쪽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완전히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뭐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 있고 공업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술회사가 있는데 그 지역에 황궁이 수도 가운데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전부 이제 농토가 있었는데 거기 수도에 따른 농토답게 딱 모든 땅들이 네모 반듯하게 구획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까지도 방각진, 네모로 각이 져 있는 마을이다 이런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북경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또 그리고 북경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북경에서 가장 자주 마실 수 있는 술들 뭐 한 5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이과두 종류들이죠. 북경 이과두주, 홍성 이과두주, 지난번에 소개한 우란산 이과두주, 그리고 이 북경 방장주, 북경 방장 이과두주가 더 흔합니다. 이과두주가 많아요. 그리고 뭐 청화자주, 경주 이런 것들이 북경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술들입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북경에서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식당에 오면은 마주하는 배갈들이 대부분 그런 술들이 되겠습니다. 크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술맛이 괜찮고 여기 보면은 북경 노자호라고 되어 있어요. 북경 노자호. 우리가 중국에 가서 술을 고를 적에 미리 정보들이 별로 없을 경우에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KS 마크가 붙은 그런 상품이면은 좀 믿을만하다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그처럼 중국 배가를 고를 적에도 그런 몇 가지 인증 표시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첫째가 여기에 중국 명주라고 되어 있는 술들이 있어요. 요새는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아직도 몇 군데는 쓰고 있습니다. 중국 명주. 요것은 전에 말했던 중국에서 5번 있었던 주류 품평대회 국가가 주최해서요. 거기서 한 번이라도 금장을 받은 술들만 여기에 중국 명주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뭐 마오타요, 오량액, 서봉주 뭐 이런 게 다 국가 명주입니다. 총 17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 흔히 볼 수 있는 요 인증 표시 중에 하나가 중국 치명상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명, 이것은 유명하다란 뜻입니다. 중국 치명상표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것도 정부가 부여한 인정입니다. 그만큼 국가가 인정하는 신뢰할 만한 품질의 술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중국 치명상표가 있고 각 성별로 뭐 산동 치명상표, 사천 치명상표 뭐 이런 식으로 성별로도 치명상표가 있어요. 중앙급보다 성급은 좀 낮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앙에 이름 들어간 것이 제일 훨씬 더 믿을만합니다. 그 다음에 중화노자호라고 되어 있어요. 노자호 인정이 있습니다. 중화노자호는 중국에서 특히 역사가 오래된 상품, 기업
이런 데 대한 인정입니다. 전통이 깊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술들이 대를 이어갖고 개성되어 왔고, 그만큼 명예가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 쪽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명예로운 호칭이 노자호입니다. 북경에 가면 제일 유명한 그런 동인당 약국 같은 게 있죠. 그 동인당 약국도 중화노자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치명상표처럼 이 노자호에도 중화노자호가 있고, 이 술처럼 북경노자호, 산동노자호하고 또 지방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호칭들도 많습니다. 중화노자호보다는 북경노자호가 약간 격이 떨어지겠죠.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것이 아니니까. 아무튼 이 북경방장주는 북경노자호입니다. 여기에 마크가 있어요. 방장이라고 글자가 두 글자가 안에 동그라미 안에 적혀져 있고, 밑에 수수 이삭 그림이 받쳐지고 있습니다. 요걸 굳이 제가 꼭 설명하는 것은, 북경에 가면은 북경 방장이라는 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북경 방장주라고 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글자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북경 대흥 방장주, 북경 영흥호 방장주 등등 이런 이름들의 술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술 회사 주소를 봐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 왜? 아까 말한 북경시 대흥구에 그 술공장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혼동을 하실까봐 이 방장주를 구입할 적에는 요 마크를 꼭 확인하고 어느 회사 술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창시 1896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술회사가 1896년에 만들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1896년에 이 북경에 유명한 술 양조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융흥호라고 합니다. 융흥호 술도가였어요. 그 술도가가 북경에서도 아주 유명했어요. 하루에 거기에 술을 빚는데 들어간 살이 26섬이나 됐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술도가였어요. 이 술회사는 북경 방장주는 영흥호 술도가를 기반해서 50년대 이후에 창립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북경에서는 방장주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대중적이고, 그만큼 북경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는 술이다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북경 방장주에서도 이과두주가 주류라 그랬습니다. 이과두주라고 해서 무조건 싼 술이 아닙니다. 이과두 중에서도 비싼 술들이 꽤 있습니다. 술을 걸릴 적에 맨 위에 먼저 나오는 술을 과두라 그랬죠. 그게 일과두입니다. 맨 먼저 나온 술, 그거는 술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거하고 딴 데 사용하고, 술 상품으로 나오는 것은 두 번째 받아낸 그 술을 사용한 것이 이과두라 그랬습니다. 거의 똑같은 회사에서 나오고 상표도 거의 비슷한데, 어떤 술은 300위안을 하고 어떤 술은 30위안을 한다. 그 차이가 뭘까라는 것은 술을 걸러낼 적에 여러 번 발효하고 여러 번 정류합니다. 이 중간에 원료들은 계속 투입하고, 그럴 적에 몇 번째 받아낸 술이 있냐, 그리고 몇 번째 받은 술과 몇 번째 받은 술을 얼마만큼 섞었느냐, 그 다음에 5년 전, 10년 전에 보관해 놓고 있던 원주랑 얼마만큼 비율을 섞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가격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누룩을 뭘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거의 다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술은 누룩을 밀과 보리로 만듭니다. 그런데 연태 고량주처럼 그리고 일반적인 이과두주처럼 이런 저가의 술들은 밀, 보리 누룩을 쓰지 아니하고 밀기울을 쓴다 그래서요. 밀기울에다가 효모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당화 발효제로, 즉 누룩으로 만들어서 수수원료에 투입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싼 술, 예를 들면은 22위안, 30위안 하는 더 저가의 술들은 대부분 밀기울 누룩도 아니고 그 발효를 시키는 거기에다가 원료에다가 아예 효모를 집어넣어 가지고 발효를 촉진하고 술의 산출을 크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중국의 저렴한 술들, 대중들이 즐겨 마시는 그 우리 돈 3,000원, 5,000원 정도의 그 가격대의 술들은 대부분 그렇게 효모를 직접 원료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만든 술이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다운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경 방장주 술들이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50도, 52도 방장 이과두주들이 뭐 20위안, 30위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과두주란 표시가 이 병에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방장주 회사에서는 중간급 되는 술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중국 현지에서 80위안 정도 합니다. 15,000원 조금 안 되겠죠. 싼 가격에 그리고 깔끔한 술맛 그리고 쉽게 취할 수 있는 이런 술을 만나고 싶을 적에 북경 뒷거리, 음식거리 혹은 선술집 이런 데서 즐겨 찾아 마실 수 있는 술이 바로 이런 북경 방장주가 되겠습니다. 30년 전 그 천안문에서도 멀지 않는 어느 호텔에서 우리나라의 국교 수립을 위해 가지고 음지에서 뛰어다녔던 한 젊은 친구를 떠올리면서 술 한잔을 해보겠습니다. 모르죠? 그 친구도 지금 이 유튜브를 보면서 와, 자기 얘기하고 있구나 이럴지도요. 이게 지금 50도짜리인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술들의 그 50도보다 더 훨씬 강렬한 기운이 딱 때려줍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자극적이고 거칠어요. 이게 북경의 그 이과두주들, 그 싼 술들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청향형인데 청향향이 훨씬 더 다른 술보다 농향보다 더 자극적이라 그랬죠. 거친 맛이 확 땡겨줍니다. 누구는 그래요. 빼갈 맛은 바로 이런 것이 진짜 빼갈 맛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죠. 동감합니다. 그 강렬한 맛이 입안을 팍 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 혀가 약간 얼얼할 정도의 느낌까지 와요. 그러다가 혀바닥에서 또 퍼지는 것이 단맛이 아니고 쓴맛이에요. 야, 술을 어떻게 이렇게 마시지 하면서도 술꾼들은 이 맛이야 라고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2잔, 석 잔 들어가면은 그 거칠고 쓴맛이 어떻게 환하게 단맛으로 변해지는 느낌, 착각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이런 서민 대중술들에서 만나는 맛입니다. 향도 별로 없어요. 청향이라 하지만은 말만 청향이지, 그
분주 같은 데서 오는 그런 향은 또 가지질 못합니다. (1991년이라) 그랬죠. 제가 처음 중국 땅을 디뎌봤던 것이, 그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막 경제 발전으로 들어가던 단계였기 때문에 아직도 북경 시내까지도 대중들의 삶은 아주 낮았습니다. 저희가 머물던 호텔 담이 쳐져 있는데 철망으로 아이들이 외국인들 구경한다고 거기에 막 달라붙어 있던 모습도 선하게 떠오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우리나라 정보부 친구하고 몇 잔 마셨다 그랬죠. 이튿날 보니까 술이 반병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마개를 닫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도낭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낭 습구리며 뭐 이런 관광을 하고 돌아온 저녁에 소설가들 친구랑 또 이 술을 다 비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특히 도낭 같은 데서는 그 주민들까지, 호텔 직원들까지도 자기들 생전 처음 한국 사람을 본다고 하면서 아주 반겨주었어요. 그래서 마을 공터에서 주민들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춤추고 볼펜들을 선물로 나눠주고 했던 기억도 선합니다. 오늘 저녁 이 북경 방장주 한 잔을 마시고 보니 그 시절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가면은 밤 되면 저홀로 운다는 명사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일몰도 보고 했는데 그 산 울음소리가 문득 들리는 듯도 합니다.